이번에는 기말고사 한국사 시험 범위 중에서도 학습지 4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시기를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세 단계 각각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한 민족을 힘으로 억압해서 누르는 통치 방식, 즉 무단 통치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억누르기만 해서 우리 한 민족이 순순히 지배에 굴복하느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으로 억누르니까 더 거세게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고 통치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는데, 이때의 통치 방식은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자유를 인정해 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 친일파를 만든다든지 서로 이간질시키면서 분열을 시키는 그런 통치 방식입니다. 즉 회유와 분열의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통치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3단계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라에서 많은 양의 생산품이 쏟아져 나오고 또 사람들이 많은 소비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도 더 많은 생산품을 팔 수가 있고 또 소비자 입장, 노동자 입장에서도 월급을 많이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경제 상황이 2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는 완전히 침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양을 생산하던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다 보니 더 이상 사람들이 물건을 잘 사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기업에서는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망하는 회사도 생기다 보니까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이 찾아오던 시기에 일본은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식민지를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만주를 침략하고 또 중국과 전쟁을 일으키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전쟁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군수 물자 보급이 정말 시급했는데요. 즉, 이 시기와 맞춰서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 방식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전쟁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예 한민족이라는 정신, 민족 의식을 없애버리자라는 방식을, 통치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 의식이 있는 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계속해서 거부할 것이고 독립운동을 일으킬 것이며 자신들이 식민지 전쟁을 일으키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민족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시킨다든지 신사참배를 시켰던 것이죠. 또 황국 신민의 서사를 강제로 암송하게 했고요. 자, 그런 배경에 맞춰서 다시 1910년대로 돌아가서 경제 정책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기에는 주로 토지를 약탈했습니다.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 소유주를 정확히 밝혀내라는 그런 신고제를 시행하게 됐고, 그런 신고 제도가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단계 20년대 들어서는 조선에 있는 식량을 약탈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해 오면서 공장 노동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식량을 사려고 하니까 쌀이 부족해지고 쌀값이 너무 많이 올랐던 것이죠. 부족한 쌀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일본에 팔게 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의 생산량을 더 많이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정책이 바로 쌀 생산량을 늘리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30, 4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이 만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침략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많은 군인도 필요하고 또 군수 물자를 생산해낼 많은 인력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많은 물자도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을 약탈해 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군인들을 많이 징병을 한다든지 강제로 일을 시키는 강제징용도 있었고 또 군 위안부 할머니들 그런 문제도 이때 생겨났던 것이죠. 즉 전쟁을
쉽게 치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병사들의 물자를 보급하는 병참 기지화로 만들겠다. 병참 기지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일본이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3.1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패전국의 국가들의 식민 민족들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라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선언되었고, 이 민족 자결주의를 전해들은 학생들, 그 도쿄에 있던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2월 8일 날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용기 있게 독립을 선언을 했어요. 그것도 일본의 도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독립을 위한 운동을 하자라고 벌였던 것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중국에서도 또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5.4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다음 3번 문제. 다음과 관계 깊은 운동은 조선 사람이 짠 옷을 입어라. 조선 사람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라. 조선 사람들이 지은 것을 써라. 조선 사람은 조선 것을 쓰자. 우리 힘, 우리의 것, 우리의 제조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민족 기업을 성장시켜서 우리의 자본을 만들어서 우리가 성장해서 독립을 위한 힘을 키우자라고 했던 운동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만든 물건을 사서 쓰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운동을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려한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하도록 이렇게 막 응원하거나 격려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 4번 문제. 다음 사건의 순서는 자, 학생들이 도쿄에서 먼저 2월 8일 날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족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학생 대표들이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다음인데 먼저 일어난 것은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종의 아들 순종이 돌아가신 날 많은 사람들이 또 만세 운동을 벌였던 것이죠.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그러다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이후에 일어납니다. 마침 오늘 11월 3일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던 날이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을 학생 독립운동의 날로 지정하게 된 것이었죠. 자, 잠깐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 11월 3일 용감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통학열차 안에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본인 학생들이 크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인 학생들이 우리나라 여학생들을 조롱하고 희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낸 학생이 이를 말리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남학생들은 비웃었습니다. 결국에는 패싸움이 생겼는데 일본 경찰은 일방적으로 한국 학생들을 잘못으로 몰아가고 구타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후에도 사건을 수사하는데 편파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자 분노한 학생들이 참지 못하고 11월 3일 날 거국적으로 운동을 펼쳤던 것이죠. 광주 시내에 모여서 항의 시위를 하고 신사참배에 마치고는 또 일본인들과 또 싸움을 하고. 자, 일본은 시위가 점점 격해지자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휴교령을 내렸고 시위 참여 학생들을 감옥에 가둬 넣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용감한 저항은 소문을 타고 퍼졌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시위를 하게 되었고 3.1 운동 이후에 가장 큰 운동이 바로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의 숭고한 독립 투쟁 의식을 기리고자 매년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의 날로 제정되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념일 11월 11일 이런 빼빼로 데이보다 더 기억해야 될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3.1 운동의 결과 보다 더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된 것은 네,
독립운동이 산발적으로 막 흩어져서 일어나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이런 흩어진 힘을 모아서 집중적인 독립운동을 펼쳐야 된다라고 국민의 대표들을 모아서 만든 조직이죠.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6번 문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민족운동가들이 참여해서 일제시대 최대의 규모의 정치 사회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신간회입니다. 자, 잠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가들의 성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주의 계열은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이런 사회주의가 또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는데요. 사회주의란 주로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사회의 이제 중심 세력이 되어서 자본가들의 탄압을 막고 자본가들의 횡포를 막아내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해방된 자본가의 횡포로부터 해방된 사회를 만들자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사회주의자들의 모임이고요. 반대로 민족주의는 우리 같은 민족끼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 우리 민족끼리 해방을 해서 독립국을 이루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누자면은 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차이점은 민족주의 계열은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점이 있겠네요. 근데 또 이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도 파가 나뉘게 되는데 한쪽은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 한쪽은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주로 일본과 타협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반면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일제와 절대 타협을 해서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 두 세력은 우리가 독립한 이후에 어떤 나라의 형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고 각각 찢어져서 행동을 해왔고 민족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다가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두 계열이 힘을 합치게 되고 또 민족의 유일한 민족운동당을 만들자라는 운동을 통해서 신간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신은 새로운 신자, 간은 줄기 간자를 써서 민족운동의 새로운 줄기를 만들자라는 모임이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예전에 그런 민족운동의 흐름을 배운 적이 있었죠. 큰 두 줄기가 한쪽은 애국개몽운동, 한쪽은 항일의병운동 이런 두 개의 흐름이 이제 민족운동을 펼쳐왔고 일본에 대항을 해왔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의병운동을 통해서 일제에 대항해온 분들이 일본 식민 지배를 통해서 탄압을 많이 받게 되자 주로 우리나라의 영토를 벗어나서 만주, 연해주, 간도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민족운동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일본군에 승리했던 봉오동 전투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고요. 이후에 일본 군대가 이제 복수를 하려고 왔지만 이미 매복해 있던 또 우리나라 이제 연합 군대가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아주 대패시키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이때 유명하신 장군이 또 김좌진 장군이 있는 거죠. 자, 청산리 대처를 통해서 일본군이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이제 쪽팔림을 당하자 자, 정말 치사하고 졸렬하게 민간인들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즉 간도에 있는 민간인들을 이제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그게 간도 참변이고요. 이후에 제대로 된 이제 군대를 양성하고 또 훈련을 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러시아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또 러시아 군대와 마찰이 생겼고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나라 군인을 무자비하게 또 살상하는 그런 변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유시 참변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곳곳에 흩어진 일개 부대들을 이제 좀 더 조직적으로 통합해서 우리가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자라고 추진했던 것이 바로 삼부 통합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분들의 얼굴을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홍범도 장군님과 김좌진 장군입니다. 자,
두만강의 독립을 나왔다. 포도대들이 손잡고 봉오동이 유인해서 크게 격파했다. 이게 봉오동 전투고, 독립군 활동을 큰 위협을 느낀 일제는 대규모 분대를 동원해서 독립 공격해왔지만 김자 장군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과 홍콩도가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북서 이동해 가면서 청산 일도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해서 반격가해서 대패를 시키고 가장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던 게 바로 청산리 대첩이었던 것이죠. 자, 보이시죠? 자,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복으로 간도의 한인마을에 들어가서 무차별 사륙과 방화 약탈을 저지르는 감도 참전을 일으켰어요. 자, 일본군을 피해서 주력부대 4,000명이 독립군을 지원하겠다는 이제 러시아 공산당 군대를 믿고 시베리아로 갔는데 이를 독립군에 대한 지휘권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이제 무장 해제, 그 총을 뺐고 무기를 뺐고 그러면서 통제에 따르라고 하면서 수백 명의 독립군이 죽는 자유주의 참변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보다 효율적인 투쟁을 위해서 통합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이 세 개의 부가 합쳐진 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났었다라는 것까지. 순서 기억하시겠죠? 네, 보도전투, 청산대첩, 간도참변, 자유참변 그리고 마지막 삼부 통합까지. 다음 8번 문제. 자, 산출량, 천석, 미곡, 소비량 이거 보니까 쌀에 대한 내용인데 10년대보다 20년대 산출량이 훨씬 많아졌어요. 근데 또 수출량, 강제로 판매된 양도 굉장히 많아졌고 쌀이 많이 유출되다 보니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당 소비량은 줄어들었던 것이죠. 자,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증산량보다 훨씬 초과량의 미국을 수탈당했다. 산미 증시 계획의 결과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농민의 식량 사정이 극도로 이제 나빠졌겠죠. 자, 됐습니까? 다음 9번 문제. 나는 비가 머리로 영년의 분노를 느꼈다. 가뜩이나 그놈들하고 한차 통합해서 민족 감정을 멸시하고 혐오하고 지는 터였는데 우리 여학생들을 희롱하였으니 당연한 충격이었다. 나는 후쿠다를 점잖게 타일렀으나 그 입에서 조센징이라는 말이 나오자 무섭게 나의 주먹은 그자의 얼굴로 날아갔다. 아시겠습니까? 네, 광중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0번 문제. 다음 내용과 관련된 일제 통치 정책을 쓰시오. 김군과 그의 아버지는 경찰서로 가서 새로운 이름을 등록했다. 새 이름은 귀에 낯설게 들렸다. 이와모토. 새 이름을 입에 담아보았다. 우리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 이와모토. 그래, 이게 우리의 다른 이름, 일본식 이름이야. 뭐 랩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로 바꾸게 했어요. 왜? 우리나라식으로 이름을 짓고 한글을 쓰게 하면은 우리 민족 의식이 더욱 강력하게 마음속에 심어지기 때문에 그런 민족 의식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네, 민족 말살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나는 대일본 제국의 시민이다. 나는 마음을 앞에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한다. 나는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된다. 천황폐하. 일본의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는 일본 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강제로 세뇌시키려 했던 네, 황국신민서사. 일본 천황의 나라의 이제 신하와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을 강제로 외우게 했던 것이죠. 다음 12번 문제. 다음 내용의 역사적 배경을 탐구하기 위한 시기, 즉 이 밑줄진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가 어디일까라는 문제죠. 근데 매주 수요일마다 할머니들이 일본 대사관 옆에서 시를 합니다. 이제 수요 집회에 대한 내용이죠. 이들은 일본 시대에 자행된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사죄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 위안부 문제는 이 시기에 발생했었죠. 일본이 더 많은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이제 인력과 물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군인으로 징용을 하거나 아니면 노동을 강제로 시키고 또 여성들에게도 강제로 노동을 시킨다든지 더 심하게는 일본 군을 따라가서 성적인 치욕을 주는 그런 위안부 생활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 시기는 바로 1930년대, 40년대 병참 기자 정책이 시행했던 이제 리을이 되겠지요. 자, 이해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1호부터 3호까지 별표 켜진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이제 먼저 1호에 별표 쳐진 게 3.1 운동의 배경에 대한 내용이네요.
아까 4호에서 대략적인 내용, 이제 배경에 대해서 다 살펴봤었죠. 네, 28 독립선언이 3.1운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었고, 특히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고종 황제가 일본이 독살을 시킨 것이라는 소문이 돌게 되자 민심이 더욱 크게 자극되었던 것이었죠. 자, 두 번째, 나머지는 쭉 많이 읽어보세요. 두 번째, 3.1운동의 영향. 이 3.1운동이 이제 전 세계의 큰 핫 이슈가 됩니다. 해외 토픽감이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온 국민이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러자 이제 큰 나라라고 여겼었던 이제 중국은 작은 나라인 조선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 정말 충격적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는 반성과 충격이 도가니에 휩싸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사운동이 일어났고, 인도에서도 간디가 3.1 운동의 소식을 듣고 또 딸에게 보낸 편지가 또 아주 유명했죠. 그리고 3.1 운동 이후에 보다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쭉 보시고,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에 이제 한성정부와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가 있었는데, 이 세 기관이 또 하나의 조직으로 합치자라고 합의를 하면서 결국 여러 나라 외교 활동을 편리하고 일제 영향이 미치지 않고 서로 연락이 편리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을 시켰던 것이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이고, 현재의 우리나라는 바로 이때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을 계승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바로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역사학계의 평가라는 것이죠. 다음 2호 학습지. 20년대 통치 방식은 이제 문화 통치, 다른 말로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한 통치였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 이제 풀어주는 척, 위해 주는 척 회유를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더 심하게 막 함정을 파고 민족끼리 막 이간질 시키려 했던 통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때는 이제 쌀을 수탈해 갔는데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산미 증시 계획을 실시했었다는 거죠. 자, 아까 말했던 거 참고하시고. 다 국내 독립운동은 이제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 주로 민족주의자들이 취했던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애국 개몽 운동이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막 조선인이 만든 거 조선인이 쓰고 조선인이 지은 옷을 막 그대로 입고, 이게 물산을 장려하자라는 것이었죠. 또 우리 민족을 위한 교육을 하는, 고등교육을 하는 대학을 만들자. 왜? 일본이 조선인에게는 고등교육, 즉 대학교 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대학에 교육을 시키자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일제 간섭으로 아쉽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학이 바로 지금의 서울대학인 것이죠. 다음 60만세 운동이 이제 순종의 장래일날 있었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3.1운동의 최대 민족 운동이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간의 사회주의계의 좌파와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도 일제 비타협적인 인사들이 합친 좌우 합작한 그런 항일 단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조선의 동포들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3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상하이에 있다 보니까 상하이 임시정부와 또 국내를 연결하는 비밀 연락책, 또 행정 조직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기관이 바로 연통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라 지도를 하고 또 운동 자금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독립군의 활약. 독립군 최초의 승리이면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봉오동에서 일본에게 승리했던 이 전투, 봉오동 전투. 그리고 그 이후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온 일본군을 아주 그냥 김좌진 장군의 북무 군정서군과 또 여러 독립군들이 합쳐서 청산리 일대에서 유리한 작전으로 6일간의 전투 끝에 승리를 해서 독립군 최대 승리를 거둔 바로 청산리 대첩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이를 보복하기 위해서 아주 찌질하게 한인 마을을 습격해서 일으켰던 간도 참변이 있었고, 또 러시아 적군을 믿고 갔는데 오히려 갈등이 생겼다가 무자비하게 수백 명의 독립군이 희생을 당했던 자유시 참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 단체에다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 보다 효과적인 지도부를 만들자라고 해서 세 개의 부가 만들어졌고, 이 세 개의 부를 통합하자라고 했던 삼부 통합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930년대 이후 40년대 통치 정책은 바로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완전히 지워버리자라는 민족 말살 통치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본인과 조선인은 서로 같다, 즉 하나다, 내선 일체를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일본인이 전쟁을 치르는 것도 우리는 같은 나라 사람이고 너네도 너네 조상과 일본 조상 같은 조상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 만든 것은 너네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막 설득을 하고 또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면서 일본식 이름을 강요하고 또 조선어와 국사, 이제 조선 역사를 못 배우게 막았던 것입니다. 조선어를 연구하는 한글 연구기관을 해산시키고 또 진단학회라는 역사 연구기관까지도 해산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식의 성과 이름을 강제로 바꾸게 하고 또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한국시민 서사를 강제로 암송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당시에 식민지를 더 많이 개척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 배경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서 공장을 만들고 지하자원 약탈하고 식량과 물자를 다 쓸어가고 그러면서도 인적 자원, 이제 병력을 동원시키고 강제로 일하게 하고 또 여성들까지도 일을 시키면서 위안부로까지 끌고 가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국사 시험 범위 여기까지 공부가 끝났습니다.